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3만 원의 대박으로 했습니다. 3만 원으로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김수민 의원이 이제 한복을 입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머리에 장식까지 했고요. 지금 웃고 있는데요. 저 대사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다른 한 의원이 옷이 좀 커 보이는데 빌려 입은 거지? 라고 묻자 맞다고 그러면서 웃은 겁니다. 예. 지금 경복궁 같은 고궁에 들어갈 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장이 퓨전 한복, 그러니까 개량 한복은 제외하자고 주장을 하고 문화재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김수민 의원이 개량 한복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온 겁니다. 김수민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입고 나온 이 한복은 이제 제가 경복궁 옆에서 직접 빌려온 한복입니다. 그 3만 원 정도를 주면 이렇게 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3만 원의 대박인 거군요. 근데 예. 왜 대박이라는 겁니까? 원래 오늘 문화재청 국감인데요. 원래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 좀 문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복장을 하고 오늘은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 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본인은 용기가 없었다면서 저렇게 정장을 입고 왔는데요. 안 위원장은 대신 오늘 김수민 의원 등이 한복을 입고 오면서 기사가 아주 크게 많이 났다라고 하면서 주요 포털뉴스의 메인에 걸렸다면서 확실히 대박을 쳤다라고 김수민 의원이 대박을 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보면 국감을 통해서 의원들이 얼굴 알리기에 상당히 신경 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한복으로 튀는데 너무 열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개량 한복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으면서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의 차이, 그 의미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논쟁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국감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5년 사진입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예. 좌측 끝에는 이재 의원인데요. 당시에도 문광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류를 알리자는 의미에서 전원 다 저렇게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좌측 끝에 민병두 의원의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 보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당시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량 한복을 입었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전통 한복을 입었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여야가 조금씩 또 다르게 입은 모습. 이게 2005년 사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과 13년 전 사진인데 상당히 시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자제 요청으로 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뭔가 자제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예.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에 유감 표명을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상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의견을 했는지. 그런데 자,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미국과 북한 양자가 이제 날짜를 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정한 건 아닌데 저런 항의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러면 날짜를 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날짜는 북미가 조율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봐야 되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도 있었을 겁니다. 또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의 상황도 봤어야 되고요. 당시 6월 12일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고 예.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12일쯤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기사가 나온 날짜가 5월 10일인데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 날 12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부터 12일이 유력하다는 당시 북미 상황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채익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계속
정부에게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따져야 되지 않냐라고 다그치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여기에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중요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자제하도록. 김정은이하고 저희 트럼프한테 얘기하면 되지요. 아, 그 참 질문도 이상한 질문이고 답변도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예, 지금 주변에서 좀 웃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자꾸 다그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앞으로는 좀 자제를 요청하겠다. 아. 사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하겠다는 건지 예. 좀 맥락이 모호하자 다른 의원들이 또 이 부분을 따진 겁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 망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선관위원장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미뤄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안할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선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공개 사건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의원이 벌였던 공방의 2라운드 격인데요. 한편에선 자료가 유출된 시스템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을 감사위원회에서 빼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입니다. 감사위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심재철 의원님은 증인석에 서야 합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심의원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면책특권 이용하지 마시고 증인석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십시오. 충돌이 계속되며 국감 시작 1시간도 안 돼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고 오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자료가 유출된 재정정보원 시스템과 관련해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경로가 해킹 등으로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자가 접근하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접근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화면에 접근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죠? 예, 그건 맞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거듭 해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1400년 전 만들어진 백제시대 불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불상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소유자가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를 두고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28cm, 작달막한 불상이 품은 1400년의 세월. 녹이 슬긴 했지만 따스하고 기품 있는 미소는 그대로입니다. 7세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 1907년 충남 부여의 무쇠솥 안에서 발견됐다 일본인이 사들여 나라 밖으로 떠났습니다. 정부는 불상을 다시 들여오기 위해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상한가 42억 원, 그 이상을 주고 사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일본의 소장자는 150억 원은 받아야 한다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떠도는 우리 문화재를 다시 사오는 데 쓸 수 있는 문화재청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땐 문화재 보호기금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치 있는 문화재라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환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매입되지 않고 일본 문화재로 환수가 될 때는 다시는 저희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청장은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경매에 나오면 적절한 가격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